압권 시작합니다. 드디어 우리 압권이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10만을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땐 인사해야 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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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희가 10만을 기념해서 네. 이제 저희가 신비주의 컨셉을 버리고 네. 이제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신비했을까요? 나 그게 더 궁금해. 아 나는 정말 안 까고 싶었는데 네. 까였어. 얼마 전에 벤츠로 신날까였죠. 야, 우리가 그 처음 영상을 올린 게 2023년, 그러니까 작년 약 11월 경이었었어요. 근데 네. 지금 거의 한 1000 동영상 업로드 후 9개월 지났는데 이제 10만 돌파했으니까 우리가 좀 업로드를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콘텐츠는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는데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다른 일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압권의 업로드가 좀 덜 되는 게 있어서 네. 10만 돌파 기념으로 회사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제발 PD 한 명만 더 뽑아달라. 뽑아달라. 뽑아주세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채용 준비 중이니까 우리 하반기에는 네. 조금 더 많은 콘텐츠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10만 돌파 기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Q&A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좀 사사로운 궁금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사로운 궁금증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취합을 해서 하나씩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라툴님께서 압권팀은 총 4명인가요? 자, 현재 기자 4명, 그 다음에 PD 1명, 총 5명이 저희가 압권 채널을 좀 이끌고 있고요. 그쵸. 그렇죠. 네, 멤버 모으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종훈 기자는 제가 저도 자동차 기자 오래 했었으니까 한번 만났던 거는 우리가 노량진에서 한번 맞아요. 만났었죠. 진짜 회 한번 먹고? 먹으면서 이렇게 아는 취재원이 되게 좋은 기자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만나자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끼리 별로 안 친해. 그러니까 기자들은 보통 취재원들하고 저녁을 하지 기자들끼리 잘 안 하는데 그 네. 취재원이 되게 뛰어난 기자가 있다라고 해서 소개를 좀 해줬었고 그때 이후에 이제 제가 3프로 TV에서 취재팀 꾸리려고 그러는데 또 이제 업계에다가 쭉 물어봤죠. 좋은 기자 누구 있냐. 그랬더니 유종 기자를 추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종 기자한테 오라 그랬더니 아니 그 좋은 한국일보에서 여기를 뭐하러 갑니까? 그랬어? 내가 애가 둘이요. 그러면서 애가 둘이요. 스타트업 하겠냐. 그래서 연말까지 좀 기다려달라. 그래서 연말 특집까지는 좀 자기가 맡은 게 있으니까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꽤 오래 기다렸어요. 맞아요. 엄청 오래 3개월 기다렸죠. 거의 3개월. 3, 4개월. 그 애타게 한지원 기자는 선배 뽑아준다더니 왜 안 뽑아주냐. 나만 이렇게 방치할 거냐. 네가 나 가르쳐라. 막 그러면서 있었고. 아니다. 분명히 와서 좋은 선배가 올 거다. 네. 뭐 그렇게 해서 뭐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맞아요. 유종 기자를 섭외를 하게 됐고 이주호 기자는 원래 제 그 이전 회사에서 같이 방송을 좀 했었죠. 네. 네. 그리고서 이주호 기자가 자기 콘텐츠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회사를 나왔죠. 네. 네. 그래가지고 회사 나와서 콘텐츠 할 거면 뭐하러 그러고 있냐 와라. 그리고 이주호 기자는 또 이제 진행도 잘하기 때문에 그치. 이제 글로벌 라이브를 진행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그럼 라이브 진행을 하면서 기자로서 우리 팀을 꾸려보자. 그래가지고 지금의 팀이 네. 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 원래 유튜브 하던 사람들이 원래 별로 없잖아요. 그쵸. 원래 네. 전에 딴 거를 했던 건데 어찌 보면 저는 방송 기자 출신이고 이주호 기자는 앵커 출신이고 유종 기자는 팬 기자 출신이고 한지원 기자는 대만 출신이고. 그러네요. 근데 우리 그 팀을 꾸리고서 지금 드는 생각은 그 각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살았냐라는 것보다 압권이라는 팀 내에서 이제 각자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롤들이 생기면서 개성들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원래 이 사람을 보이시겠지만 네. 원래 이제 조금 다른 사람이었을 수 있죠. 그러다 압권이라는 팀 내에서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좀 달라진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그러니까 잘 뽑았다라기보다 함께 했으니까 더 잘 되는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옛날부터 제가 보면 그런 걸 잘했어. 빼가는 거요? 빼가는 걸 잘했어. 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오묘해요. 이게 빼가는 건 아닌데 그 좋은 PD와 어떤 좋은 인력들을 옆에 둬요. 근데 그때는 다 각자의 자리에 있어.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여 있더라고.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모여 있어 이렇게. 가두리가 잘 돼. 양식장이야. 뭐 왜 그러지?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 자 그리고 이제 축하의 멘트를 네. 써주신 분이 계시는데 구독자 10만 명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실 이거는 좀 팀장님이
대변에서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근데 공통적인 마음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취재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기사가 되게 재미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 기자들이 그 기사를 쓰는 거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해서 써요. 근데 재미가 없어.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한계예요. 네. 어쨌든 딱 그 정해진 지면, 뭐 유 기자는 지면 출신이고 저는 방송 출신인데 방송은 뭐 2분짜리 리포트, 신문은 딱 정해진 지면에 써야 되면은 사실 그게 왜 재밌는 거고 왜 중요한지 얘기가 훨씬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그거를 좀 설명해주고 싶었었던 거죠. 이게 왜 재밌는 네. 얘기고 뭐 그런 건데 뭐 하다못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모래 같은 거 했을 때. 모래 편지 재밌어요. 뭔 난데없이 모래를 하냐. 네. 이거는 사실 야 엔비디아 관련주 뭐 없을까? 모래. 하고 하다가 이게 계속 가는 거지. 계속 가다 보니까 모래가 있어. 근데 이게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아 그러면 모래를 한번 달아봐야 되겠다. 막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세상 돌아가는 거 옆에서 구경하면서 이런 얘기 재밌는데.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얘기해 들으면 재밌어 하실 것 같은데 주로 이런 주제들을 다루죠. 때문에 한정 기자는요. 저요? 저 MZ적 답변으로다가 선배들 하시니까 따라서 시키니까. 네. 근데 하는데 어떤 콘텐츠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솔직히 현장 가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긴 해요. 그저 티르티르도 그때 따라갔었고 앞번 초반에 중고차 영상 찍을 때 맞아. 한번 그 네. 베트남 가보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한지영 기자는 아무래도 우리랑은 다르게 조금은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이제 취재 영역이라든지 취재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딱 프로토콜을 정해놓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방식은 또 한지영 기자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뽑아 주시고 얘기 다시 하시죠. 네, 네. 잘 듣고 계시죠? 한잔할 수 있는 요원까지 저희가 뽑고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철만은 달리고 싶다. 단지 엔진이 없을 없을 뿐. 뿐이다. 연료가 없을 뿐. 자, 그리고 아마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신가 봐요. 매트폰님께서 취재원 만나다 보면 재밌는 경험도 많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원은 누군가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거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대사관 특집을 했었잖아요. 아, 맞아. 아, 그 명작이었는데. 네, 대박이었죠. 네, 아무도 안 그쵸. 보지만 기획은 정말 네. 끝내줬던. 맞아요. 저희 진짜 한 6개월 정도 엄청 컨택을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대사님이랑 좀 친해져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그게 이제 하마스 전쟁이 이렇게 터지면서 네. 그때 바로 저희가 단독 인터뷰를 맞아요. 처음으로 맞아요.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그렇죠. 왜냐면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입장을 한국에서 밝힌 거는 네. 그게 처음이었죠. 처음이었었죠. 예. 그게 제 첫 단독 그냥 제가 먼저 그렇죠. 컨택한 그런 맞아요. 거기도 네. 하고 단독이지.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좀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연락하고 뭐 시사회 같은 거 있으면 또 불러주시기도 하고 해서 좀 제일 기억에 남는 취재원입니다. 사실 그런 거 되게 잘 이어가야 돼요. 원래 취재원을 넓힐 때는 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막 뻗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권 선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야, 저 네. 선배한테는 아부하고 후배한테는 가르침을 주는 전형적인 완벽. 강약약한 꼰대. 습관 못 버리네. 카메라 돌았을 때는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앞과 네가 똑같아야 되니까. 야, 근데 진짜 한지원 기자가 한 게 맞아요. 근데 아, 그쵸. 시작부터 끝까지 한지원 기자가 모든 걸 다 했거든요.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대사들이랑 네. 다 대사관이랑 다 연락을 했잖아요. 네, 그때. 맞아요. 그 조회수만 많이 나왔어도 훨씬 더 많이 했을 건데 그쵸. 좀 아쉬웠죠. 워낙 낯선 콘텐츠다 보니까 우리가 뭐 진짜 이라크 대사를 만나가지고 이라크 얘기를 듣고 네. 리투아니아 뭐 네. 진짜 뭐 필리핀 맞아요. 그런데 네. 얘기를 직접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저는 그때 좀 아쉬웠어요. 이게 흥행만 좀 더 됐으면은 네. 이 동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었을 건데 네. 이게 아무리 의미가 있는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이게 봐주질 않으시면은 맞아요. 계속 하기가 좀 동력이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은 그 지금은 이제 좀 떠났지만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아. 땅콩 회항 사건 아시죠? 네. 그분 실제로 보면 좀 무섭죠. 키가 이주호 기자님보다 조금 작아요. 엄청 커. 180 정도 돼요, 진짜.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제 힐을 조금 네. 신잖아요. 아무리 낮은 힐을 신어도 뭐 2, 3cm가 되니까 정말 큰데 그때 땅콩 해양 터졌을 때 제일 첫 번째 국토부 조사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 기자들이 한 300명 넘게 왔어요. 정말 그 좁은 곳에. 그러면서 이제 막 너무 겨울이었고 너무 추워서 막 떨고 있는데 네.
올 때 어쨌든 기자들이 붙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기자 300명 있으면 질문이 한 8, 900개가 될 거예요, 진짜.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어떻게 추리다가 제가 어쩌다 보니까 풀단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SBS 기자랑 같이 마이크를 들고 들어가서 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출석할 때 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사진이 정말 많이 찍혔어요. 근데 많이 찍힌 건 알았어. 그런데 그 다음 날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 혹시 외신에 너냐고. 나온 거. 네. 뭐 가디언이라든지 와. AP 막 가디언 이런 데서 그런 데서 다 찍혀가지고 연락이 네. 너무 많이 와서 야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뭐 이런 얘기하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원래 투머치 토커 네. 원래 팀장의 또 이게 권한 아니겠습니까? 혼자 막 떠들고 싶다. 때는 바야흐로 2014년 3조 원짜리 대출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모뉴엘이라 그래가지고 아 알죠. 그때 홈시어터 그 무슨 TV를 만들어서 파는데 120만 대를 수출해가지고 뭐 3조 원 정도 대출을 받은 다음에 안 갚고 그랬는데 뭐 빌 게이츠가 맞아. 극찬한 빌 게이츠. 뭐 그런 사건이었어요. 네. 그때 내용 좀 보려고 찾아보니까 이조 기자가 있었네. 아, 그건 진행 제가 오. 했습니다. 기억 못하세요. 이거 나중에 제가 수지 PD 보내줄 테니까 젊은 시절 이주호 기자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때 궁금, 제가 궁금. 이제 모뉴엘에 이제 관세청을 취재를 하러 갔는데 발표를 했는데 이 사건이 좀 복잡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청에서도 어느 정도 대답을 하다가 좀 이렇게 막히는 거야. 네. 그럼 자금이 어떻게 대출을 받았습니까? 보증서는 어떻게 끊었습니까? 어느 루트를 통해서 자금이 이동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니까 답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되게 설명을 정말 디테일하게 잘해주셨어요. 네. 정말 그 설명을 디테일하게 잘해주셨고 지금 얘기가 저 취재원 기억에 남는 취재원이니까. 근데 너무 잘해주시니까 왜 관세청에 있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설명을 더 잘하지? 네. 근데 그 자리에 왔으면 관세청 직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명함을 드리면서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명함을 달라 그랬더니 명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반인이어도.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써드릴게요. 그러더니 갑자기 종이에다가 그냥 김철수 그리고 전화번호만 써서 주는 거예요. 네. 촉이 온다. 그죠? 그래갖고 야 이거 좀 이상하다. 네.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니까 이거는 정보 라인이다. 가명이다. 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좀 여러 부처에서 공조 수사를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모르잖아요 또 네, 그걸 그렇죠. 확인을 하려고 이제 관세청에 이분의 핸드폰으로 안 걸고 물어볼 게 있었는데 일반 전화로 걸었어. 네. 그리고 딱 전화해가지고 그 김철수 씨 계시냐고. 네. 그랬더니 아 예 김철수 씨요. 그러더니 바꿔주더라고. 아, 있었어요? 가명 아니었어요? 아, 가명 아니었구나. 그 서울세관에서 발표됐던 건데 네.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베테랑 그 수사하시는 분을 부산세관에서 잠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함이 서울세관이 아니니까 없었던 거였고 워낙 잘하시던 분. 아니, 나 또 국정원인 줄. 나도 국정원인 줄 알았어. 아, 나 국정원인 줄. 그리고서 이제 그 사건 때 굉장히 조사를 잘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또 이제 몇 년 동안 연락을 서로 안 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오셨어요. 예. 그래서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자기가 그 사건 수사한 걸 때문에 그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고. 오.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이거 취재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분이 나 그것 때문에 받게 돼가지고 그때 생각나서 연락했다. 그래서 되게 감사했던 그 관세청의 이제 그 김철수 국장님. 수지 PD는 질문 중에 좀 이건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런 질문들 좀 있었어요? 와, 이 기자 어떤 차 타나? 진짜 그러니까 궁금하다. 이게 진짜 10년 넘게 자동차 한 우물만 파왔던 네. 기자는 무슨 차를 타는가? 10년 넘게 팠으면 한 그 롤스로이스 정도는 타야 되는 거 아니야? 꿈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사실 저 이제 차를 언제 샀냐면은 아기 태어나고 샀거든요. 이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좀 안전하게 타고 싶다라는 아이를 좀 안전하게 이렇게 태우고 다닐 수 있는 차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안전하면 볼보라서 처음에는 볼보를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차 사러 가면 모닝 사러 갔다가 에쿠스 사잖아요. 그렇지. 옵션 좀 넣다 보면 네. 볼보를 보고 나니까 BMW는 어떨까? 벤츠 어떨까?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 다 돌아다녀 왔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정신 차린 거야. 통장을 보고 와이프랑 이제 맥주 한잔 하다가 그래 우리가 정신 차리자.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볼보의 V60이라고 하는 중형 외건 타고 있어요. 아니 그럼 다른 분들 취미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저기 한지원 기자는 저는- 뭐예요? 취미가? 저는 그 앞권에서 컨텐츠로 좀 얘기를 했다시피 스포츠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저 직관도 되게 자주 가고 네. 제가 또 기아 팬이거든요. 아, 요즘 1등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관을 좀 많이 가고 있어요. 1등 해서 기아 팬 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요즘 좀 열심히 보고 있긴 한데 유독 올해 열심히 봅니다. 예, 팀장님의 취미. 저는 진짜 취미 없어요. 선배 취미 독서 아니에요? 독서? 독서. 없어. 진짜. 예. 그러니까 제 아이가 집에 뭐가 배달이 왔을 때 아빠 거는 오징어하고 책밖에 없다. 오징어 뭐예요? 그러니까 안주. 아, 마른 오징어.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저는 육아하고 애들하고 노는 거 하고 그다음 뭐 책 읽고 글 쓰고 뭐 정말 드라이하고 건조하게 삽니다. 와 근데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거는 있죠. 그러니까 저는 술하고 회. 헬스키. 뭐 취미 생활이라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와이프하고 이제 회하고 위스키 놓고서 많이 먹습니다. 네.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 노량진에서 직접 회 띄어서 먹습니다. 오. 최애 위스키는? 최 위스키는 발렌타인 30년? 와.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조니워커 블루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것도 비싼 네. 술이죠. 어. 근데 조니워커 블루에는 좀 슬픈 사연이 왜요? 왜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첫째 낳았을 때 그 좀 출산 사고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이제 와이프도 이제 뭐 임신하고 애 낳고 수술하고 그러는 동안 술을 하나도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친구가 출산하면 먹으라고 이제 조니워커 블루는 워낙 좋은 술이니까 그걸 샀는데 이제 출산을 하고서 이제 모유 수유를 하고 뭐 그런데도 사고가 있었으니까 네. 그래갖고 우리가 이거 다 끝나면은 저거 한번 마시자. 저거 한번 마시자. 그래갖고 계속 바람만 보고 있다가 네. 탁 따서 먹었는데 아. 맛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정말 좋은 날, 워낙 비싼 네. 술이니까 진짜 좋은 날 사서 한 잔씩 홀짝홀짝 아.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희 취재원들이 연배가 좀 높으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쵸. 진짜 취재원분들이 많이 비판을 하셨어요. 지적을 하시고 야, 회 같은 향이 적은 음식과 이게 향이 강한 위스키 같은 술은 적절하지 않아. 아. 화이트 와인을 마셔야지. 화이트 네. 와인을 회랑 마셔야지. 그렇게 지적질을 하시더니 요즘에는 슬슬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뭘 따라할 정도가 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 이제 술을 마시고 안주를 같이 먹는다는 거는 부부간에 대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형님들이 그게 부러운 거야. 그치. 그쵸. 형수님하고 얘기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같이 술 한잔 해본 지가 오래됐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를 좋아하신다 그래갖고 뭐 취미생활이라 그러면은 회스키와 독서 와, 회스키가 그 정도 되는 것 와, 같아요. 멋있다. 멋있네요. 이주호 기자는 취미가 뭐예요? 저도 이제 육아가 지금 굉장히 아, 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급한. 이제 60일 됐다 보니까 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근데 워낙 뛰는 걸 좋아했었어요. 러닝 워낙 좋아해가지고. 아, 그때 다 헐은 나이키 신발. 아니, 그거 새 건데. 아 나이키가 요즘 제품 별로 안 좋아. 어떻게? 금방 헐어. 어쨌든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019년인가 2020년부터 달렸으니까 지금 누적 킬로미터 수로는 거의 3,000km는 달렸거든요. 그거 말고는 저도 취미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대부분 방송할 때 보면 네. 채팅으로 올라오는 것 중에 보면은 어젯밤에 이주호 기자님 우리 아파트에서 뛰는 거 봤어요. 이런 거 종종 올라와요. 저 비 올 때도 뛰고 웬만하면 좀 뜁니다.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취미가 러닝이구나. 어쨌든 이런 것들. 유 기자는 그냥 봐도 취미가 운동. 사실 운동을 헬스를 좋아하는데 헬스도 좋아하고 다른 운동도 좀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와이프가 예전에 조금 싫어하게 됐었는데 서핑도 했었고 와. 사회인 야구 했었고 농구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와이프가 보살이죠 사실. 네, 그걸 다 이해해주고 살았으니까. 사실 선크림에 대한 영감을 류 기자가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많이 발라봤거든. 저는 사실은 한 20살 때부터 매일 선크림 바르고 있어요. 선크림 매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선크림. 네. 근데 요즘 팔을 잘 안 발랐더니 팔이 다 타가지고 동안의 비결이 또 있습니다. 선크림을 발라. 그게 저기 반전이잖아요. 네. 저 해리포터 같은 동안의 그러니까. 팔뚝이. 와 근데 아콘팀 어쨌든 보니까 다 운동권이네. 전부 때. 맞아, 운동을 보든지 하든지. 이번에는 하흔님입니다. HAHNS님이 기자도 주식 투자하나요?
투자합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합니까? 투자합니까? 사실 뭐, 저는 뭐 지금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해요? 네, 하십니까? 주식 투자 저는 저는 네. 조금 있어요. 조금. 저도 조금 합니다. 조금? 네. 크게 하기는 이주호 기자가 굉장히 크게 네. 했었죠. 여기는 막 가스 선물 같은 것도 했었어요. 저는 오 사실 선물. 전 재산이 사실 주식으로 와. 운용이 돼요. 네. 지금도 그러면. 집을 제외한 전 재산은 다 주식으로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 저는 항상 그게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어요. 거의 한 7, 8년 넘게 주식으로 해왔으니까. 예.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예. 지금- 그래서 네. 저는 되게 안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선물했을 때 자꾸 뭐 들고 있습니까? 되게 뻔해. 너무 뻔해서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안 들어 사람들이 뻔해서 안 들어. 기자라고 별거 없네. 그래서. 별거 없네 이를.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관점은 있어요. 최고 기업이 제일 좋은 기업이에요. 그럼 그래. 전 최고 기업을 들고 있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이 10년 동안 모은 돈을 제가 순식간에 반토막 내버릴 수 없잖아요. 안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저는 가스 선물로 배운 그 그거. 가스 선물 제가 나 미치면 3일 만에 8천만 원 잃어봤습니까? 와. 진짜 크다. 그때 정말 그때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와 진짜 그때 3일 만에 그 손실을 입는데 그때가 또 어떤 때였냐면 그 우리가 이사를 한 번 했어요. 네. 이사를 하면서 그 전셋집으로 옮기면서 남은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우리 투자하자. 왜냐 그 전 연도에 내가 가스 ETN으로 돈을 좀 벌었거든. 오. 내가 투자 잘하는 줄 알았지. 음. 그래갖고 야 이젠 선물이다. 내가 ETN으로 한 번 했으니까 선물이다. 그래갖고 우리가 그동안 한 몇 년입니까? 6년간 모았던 돈을 전 재산을 넣어서 가스 선물했는데 막 3일에 8천만. 그 와이프가 손실- 알아요? 알아요. 아. 뭐라고 해요? 착하네. 그때. 그러니까 진짜 착하네. 그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막 비 오는데 뛰어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맞아요. 맞는데 맞아요 맞는데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결론은 전년도에 벌었던 거 그다음에 선물로 잃었던 거 합쳐서 거의 뭐 본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막 크게 잃진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머리 빠지고 와이프가 이제 고생했다. 진짜 큰 거 배웠다. 진짜 남편 믿지 마라. 큰 거 배웠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쌓인 걸로 저는 이제 주식에 우량 기업들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적으로 믿고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고 대신 저는 뭔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거나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항상 브리핑을 합니다. 거의 뭐 공시네 그러면. 그렇죠. 공시를 해요. 공시 전에 두 분의 공시. 그래서 근데 공시를 했는데 공시가 아니라 이렇게 돈 맡긴 사람한테 가서 브리핑하는 거지. 보고. 보고긴 한데 이게 무슨 좋은 점이 있냐면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재미없어 하잖아요.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도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했는데 되게 눈이 반짝반짝하게 재밌게 듣는다. 그럼 실행합니다. 그런 차이점이죠. 저도 한번 검토하는 2차 검증이네요. 2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저는 오히려 한지원 기자 그 젊은 기자들은 어떤 거 좀 궁금해요. 근데 저는 막 단타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저도 우량주 위주로 해서 저는 맨 처음에는 카카오랑 삼성전자 들어갔었거든요. 카카오가 우량주입니까? 아니요, 우량주일 때 들어갔었는데 한 마이너스 20%쯤 될 때 바로 손절하고 저가 매수부터 해가지고 제가 5만 원대부터 샀습니다. 그 삼성전자를. 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카카오 손절하고 네. 삼전 이렇게 해서 이제 8만 5천 원에 딱 팔았습니다. 근데 그거 내가 얘기했던 거잖아. 5만 원이면 무조건 사서 8만 5천 원에 팔으라고. 그것도 그렇고 분명 단기 매매 아니라면서요. 네, 그거 길어요. 5만 원에서 8만 5천 원 기간이 꽤 돼요. 한 2, 3년 돼요. 그렇게 네. 길어요? 그렇게 길어요. 거의 묵혀놨어요. 그리고 이제 좀 내려올 때 또 사고 막 그랬죠. 가치 투자자네. 6만 원 초반 내려올 때 또 사고 막 이렇게 해서 선배를 잘 만났어. 근데 그거 제가 팔 때 이거 8만 5천 원 넘을 것 같으세요? 라고 했을 때 8만 5천 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9만 원까지는 안 갈 것 같아 라고 하셨거든요. 맞아. 선배가. 그래서 제가 근데 8만 7천 원에 내려왔잖아. 저 그 전에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 질문은 그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한 질문일 거예요. 정보가 더 많으면, 그러니까 정보가 더 많으면 투자하는데 유리한가라는 맞아요. 네. 질문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많은 기자들이 투자하는 패턴들을 보면은 뭐 예전에 뭐 우스갯소리 있었잖아요.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기자들 한번 손봐주려고 싹 갔죠. 싹 그 까가지고 봤더니 미공개 정보 이용한 투자가 너무 많더라. 그래가지고 발표하려고 보도자료를 쓰는데 기자들이 미공개 정보 이용을 활용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전 기자가. 야, 이거는 보도할 수가 없다. 발표할 수가 없다. 막 그래서 덮어버렸다는 그 전설 같은 얘기들도 좀 있고 뭐 그런 전설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북 관련한 거 통일부에서 발표하려 그러니까 저기 카메라 기자들이 카메라를 안 찍고 문자 보내고 있더라. 뭐 그런 얘기들도 네. 있었고.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 미공개 정보 딱 들으면은 주식 살 생각 안 하고 기사 쓸 생각한다고. 기자들은 단독. 네. 뇌구조가 사실 틀려 먹었어요. 이거는 근데 미공개 정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음.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는 사실 기자들한테 거의 안 와요. 안 그렇죠. 오잖아요. 네. 안 오고. 네, 옵니다. 아, 내가 경력이 짧아서 그런가? 근데 아니. 이제 미공개 정보가 공개 안 된 정보면 미공개 정보잖아요. 우리가 그렇긴 말하는 하죠. 뭐 예. 단독 기사 이런 것들 아, 있잖아요. 아, 아, 그런 그죠, 그죠. 거는 이제 업계에서 아는 사람들 조금밖에 없고 아직까지 많이 안 퍼졌을 때 보통 단독 기사가 될 수 있거든요. 조금만 퍼져도 남들이 다 써버려요 이미. 그래서 이제 뭔가 좋은 소스, 좋은 소식을 내가 예를 들어 알게 됐어.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고 기사를 써야지 이 생각을 못 해요. 뇌 구조가 입력이 됐어. 빨리 기사 써야지. 남들이 단독 쓰기 전에 빨리 써야지 이 생각만 하니까 그렇게 근데 해서 다 그런 건 놓친 게 확실히 아니긴 많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뭐 그거 가지고 투자하는 기자들도 보면 이게 있긴 있는데 네. 뭐 근데 잘 못해. 못해. 맞아요. 근데 그 미공개 정보라는 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가 공개가 됐을 때 주가가 올라가야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미공개 정보인데 끝까지 공개가 안 돼. 그럼 아무도 모르잖아. 그럼 의미가 없고. 네. 미공개 정보인데 공개가 됐어. 네. 근데 주가가 안 안 가. 올라. 아니면은 주가가 빠져 오히려. 네. 미국에 좀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 어제 뭐 아는 분이 그 회사 적자인데 이번에 회계감사 끝나고 나오는 정보가 되면은 이거는 저기 뭐야 흑자가 나올 거야. 네. 만약에 적자 나오면은 상장 폐지될 수도 있었거든요. 네. 내가 흑자 나올 거야. 그거 엄청난 미공개 정보죠. 그렇죠. 네. 근데 공시하고 나니까 빠지더라고. 아. 그 결국 매매 타이밍에 문제가 있는 네. 거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저는 이런 경험들은 진짜 뭐 얘기하라 그러면은 뭐 수두룩 빽빽인데 뭐 예를 들어 옛날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그 뭐야 그 코로나 백신 네. 만드는 거를 허가해 준다. 전 이거는 정부 부처도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브리핑 시간이 9시 30분이었어요. 네. 아, 하필. 근데 기자들 엠바고는 이미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기사는 그 시간에 안 내보내더라도 이거는 너무나 정보가 세기 좋은 그렇죠. 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미공개 정보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미공개 정보가 있다고 해서 돈을 벌지 못해요. 이게 매매 타이밍 잡기가 너무 힘들어. 네. 그리고 이제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그 일단은 기자들이 그렇게 투자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정보가 있긴 있어. 네. 투자를 잘하면 기자 안 하고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저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그 분위기의 변화예요. 현장 분위기의 변화. 그러니까 뭔가 좀 유종 기자도 보면 요새 현대차 굉장히 많이 올랐겠지만 네. 한 최근 한 1, 2년 이렇게 보면은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죠. 야, 뭔가 지금 뭐 포드 GM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뭐가 좀 치고 올라가는 네. 것 같고 뭐 그런 느낌들 아니면은 뭐 그 건설 기계 네. 아니면 전력 기기 왜 이렇게 자꾸 팔리지? 네. 뭐 화장품 이거 왜 팔리지? 맞아요. 그 삼양식품 야 이거 이상하게 팔리는데 그리고서 좀 알아보다 보면은 구조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것도 우리 편한 자리니까 시청자분들이 막 뭐라 할 때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 뭐 이렇게 지금 아무도 관심 없는 얘기 왜 하냐고. 네. 그리고서 얘기해갖고 아니 좀 뭐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끝냈어. 네. 그리고 한참 몇 달 지나도 주가가 막 올라. 네. 한 3-4배 올라. 그리고 네. 그래서 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다 올라고 나서 얘기한 거야. 맞아. 유명한 거 많잖아요. 이주호 기자 그때 변압기 이야기할 때 아무도 신경 안 썼고 우리 불닭볶음면 불닭 인터뷰까지 했어. 심지어 부회장님 모셨다. 부회장님도 왔는데. 맞아. 그때 이거 불닭 같은 거 왜 하냐고. 네. 그리고 나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왜 라면
얘기냐고 뭐.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보하고 네. 시장의 매매 타이밍하고 잘 안 맞는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갖고 오히려 그 사이클을 읽는 그러니까 기사와 기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기사를 보는 게 아니라 네. 기사가 보여주고 있는 그 현장을 좀 상상을 하시는 게 그 인더스트리 분석이라든지 뭐 물론 이거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건 별로 의미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박평장 이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트레이딩이니까. 자, 그리고 저는 이게 참 좀 재밌었는데. 압권 팬미팅 언제 하나요? 언제 하나요? 뭐 하려면 하는데 예. 근데 사실 기자들이 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둔해요. 없죠. 그러니까 뭔가를 보내긴 보내지만 그게 네. 이제 뭐 자기 콘텐츠이기도 하지만 이게 다른 이야기들을 취재해서 가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언제나 욕을 먹습니다. 아, 그래서 이야기는 듣지만 팬은 잘 생기지 않는. 그러니까 좀 어. 무서워. 맞아. 기자들이 사실 욕 먹는 데 익숙하지 사랑받는 데 좀 익숙하진 않거든요, 사실. 아, 씁쓸하다. 저도 예전에 뭐 기사 많이 쓰면 이렇게 막 댓글이 1000개가 달려요. 그럼 그 중에 한 990개는 다 욕이었어요. 그리고 뭐 노조분들 이런 분들 좀 무서운 분들은 네. 뭐 찾아가겠다, 밤길 조심해라, 막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를 안부도 들었기 때문에 물어주시고. 그렇지. 저도 이제 막 방송 나오니까 네. 좀 악플 이런 거 막 보거든요. 네. 오래 살 것 같아요. 오래 살라고요, 그냥. 한정 기자는 방송이 어떻게 보면 처음인 네. 거잖아요. 그치. 기억에 남는 뭐 댓글 같은 거 댓글이요? 있어요? 네. 어제 그 뉴스룸 하다가 네. 어떤 분이 이제 조금 긴장 덜하는 것 같다고 어. 누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칭찬해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도 조만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맞아요. 실제로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사실 구독자분들이 보면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들을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만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선플 많이 달아주시면 곧 할게요. 네, 선플 많이 달아주시면 곧 하겠습니다. 이 질문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그 컨텐츠가 다양한데 한 명이 전담해서 각자 자기 컨텐츠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팀으로 같이 하는지 그리고 뭐 주제 선정 기준이 궁금하다 뭐 이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 네. 사실 근데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악범팀 회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제 각자 발제거리를 갖고 와서 뭐 재밌는 컨텐츠 이렇게 꼽아서 뭐 저희가 또 월간 검색량이나 뭐 이런 거 분석하기도 하고 해서 좀 재밌는 컨텐츠 위주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바로 그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취재를 해서 찍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발제 해놓은 거 보면 이거 누가 했겠는데 약간 이제 슬슬 이제, 이제 네. 냄새가 나죠. 자동차 하면은 정원 선배고 뭐 약간 화장품 뭐 유통 이쪽이면 조원 선배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각자의 개성이 하나씩 좀 네.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희 또 회의 때 되게 재밌는데 그 회의도 맞아요. 그냥 보시면 아이템 선정할 때 정말 그 똑같은 아이템이라도 보는 시각들이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발제를 하는 사람들은 혼자 발제를 하죠. 네. 혼자 발제를 하는데 그 발제를 보고서 이제 뭐 브리핑 내가 왜 이걸 발제했습니다라고 브리핑을 하면 옆에서 이제 한 마디씩 네.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들이 좀 더해지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우리가 그래도 나이 차이가 나니까 그 좀 젊은 세대가 보는 그 사안과 아저씨들이 보는 사안이 좀 다르기도 하고 맞아요. 뭐 그래가지고 좀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네. 더해지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발제 주제 선정은 한 사람이 하는데 그 얘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서로의 의견들이 좀 더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그 예전에 일본에 네. 그 누구였었죠? 그러니까 옷 되게 신기하게 입고 다니는 그 토요코 토요코 키즈. 토요코 키즈. 거기에서 우리 의견차 엄청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너무 아재 같다고 막. 꼰대 꼰대 같다고 같다고. 훈장질하지 말라고. 지원 기자가 그 리뷰하다가 얘네들 그냥 맞아요,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래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경찰들이 맞아요. 통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 맞아요. 것이 좋겠다. 네. 뭐 이런 그 뭐 세대 간 통합과 그 대한민국의 화합과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쇼츠는 다시 봐도 재밌었어요. 맞아요. 되게 그냥 가볍고 자극적이지 않고 다시 봐도 재밌었어요. 저는 스타벅스도 재밌었어요. 스타벅스. 스타벅스도 처음 나왔던 발제는 뭐 뭐였었죠? 굿즈 별로다. 맞아요. 네. 굿즈 별로다였었고 그 한정 기자가 그때 발제했었죠. 네. 굿즈 별로다라 그랬더니 또 이제 미국 주식에 밝은 이주호 기자가
미국 스타벅스는 안 되는데 오히려 스타벅스 코리아가 돈을 한국은 훨씬 많이 잘 벌고 되고 있다. 있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신세계가 한 거 중에 스타벅스만 잘 된 거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말아먹었는지 모르지. 그렇지. 그랬죠. 뭘 말아먹었는지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쇼츠와 그 롱폼이 둘 다 잘 됐죠. 맞아요. 이렇게 딱 맞아요. 세트처럼. 네, 근데 세트처럼. 그거를 둘 다 밟고 유종훈 기자의 EQE가 아, 최대 조회수로 꽤 올랐었죠. 와, 유종훈 기자의 콘텐츠는 당분간 좀 극복하기 힘들 만한 하나의 장벽이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아닐 겁니다.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정표가 되면은 아. 또 넘어가요 어. 항상. 아,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60만을 한번 넘어보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한 90만 정도 왔으니까 다음번엔 누군가 이제 100만 하나 해야죠. 100만. 100만. 요거 어떨까요? 요거. 1시간 정도 되는 긴 콘텐츠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인데 이게 네네. 험프백 웨일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희 팀 내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서 이것도 처음에 수진 네. PD하고 저하고 거의 멱살 잡을 뻔했죠. 아, 초반에 저희 회의가 좀 다이나믹했어요. 맞아. 근데 1시간짜리 콘텐츠는 그 기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댓글의 기망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왜 1시간짜리 안 만드는지 아세요? 안 보니까. 안 보시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은 더 다양한 얘기 들어보고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보지 않으세요. 10분짜리 만들더라도.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취재한 얘기를 좀 압축하는 게 더 힘들어요. 네. 시간도 많이 쓰게 되고. 그렇죠. 제가 그 처음에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었던 것도 취재할 때 1, 2분짜리 콘텐츠만 가지고는 좀 아쉽다 그래가지고 좀 길게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었던 거고 이게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 기자들은 내가 쓰는 게 기사고 일방적인 공급자로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취재원들한테 기사 썼는데 안 봤다 그러면 그런 것도 안 챙겨보냐고 막 오히려 큰 소리를 칠 네.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신문의 윤정기라든지 배급망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이 미디어였어요.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세상이 변하면서 누구나 다 누구에게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널리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미디어가 뭐냐라는 걸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CES에서도 예전에 보면은 미디어 어디 미디어입니다라고 해서 하면 이제 뭐 입장권 같은 것도 주고 막 그랬는데 네. 이제 누구나 다 미디어를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CES는 뭐를 미디어로 볼 것인가 이런 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지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의 미디어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문제가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에서 취재원 보호를 해줘야 되는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며 미디어의 역할을 어느 정도 되게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와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보면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라 그런 거는 누군가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미디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건 일기장이죠, 일기장.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더 많은 분들이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형식과 주제를 고민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무조건 사람들 많이 보면 좋은 거니까 그냥 레카. 뭐 레카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우통을 벗는다거나 조회수 안 나오나요? 네. 그런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가 뭔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취재를 해서 이야기를 만들 건데 그럼 이 취재한 내용이 어떤 형식을 갖춰야 시청자분들이 더 편하게 보실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 2분짜리, 1분짜리 잘 안 하는 이유가 이제 1분짜리 요새 잘 안 하는 그렇죠. 거는 야, 아무리 해도 이거 1분 내로 이 사안을 설명하기는 좀 힘든 것 같다라는 네. 판단이 좀 있었던 거고 1분짜리 쇼츠는 오히려 비주얼적으로 보기 좋은 거. 그러니까 뭐 춤을 춘다거나 뭐 마술을 한다거나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 형식을 추종하고 있고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반도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진짜 길게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도 각 주제별로 전달이 잘 되는 형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고 정말 1시간짜리 콘텐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네. 뭐 수지 PD가 뭐라 안 하면
저희 썰 풀기 시작하면 1시간 금방이잖아요. 진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올라간 영상 중에 아 나 이거 다시 만들고 싶다. 아 이런 영상 있어요? 혹시 있으신 분? 저 있어요. 뭐 있어요? 저 첫눈 영상. 그 제가 우진교통보관 기상청에 있는 우진교통보관과 직접 연락을 해갖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나는 못 봤는데 네. 첫눈의 기준은 뭐냐. 아 첫눈은 기준은 뭐냐? 네. 네, 그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상청에 전화해가지고 네. 왜 나는 못 봤는데 니네 맘대로 첫눈이냐. 그렇죠. 그 내용이죠, 그 내용. 네, 네. 근데 이게 제일 아쉬웠던 게 뭐였었냐면 그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첫눈을 본 이후였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에 올라간 게 첫눈 그 당시 첫눈이 11월 17일에 내렸거든요. 근데 영상 업로드가 12월 7일이었어. 아 이미 첫눈이 왔네. 지나간 지 한 달 됐으니까 이걸 누가 보겠어요. 그래서 음. 근데 대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즌마다 또 올릴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언제든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영상이긴 합니다. 아마 알고리즘이 다음번에 한번 네. 또 눈 올 때 되면 띄워줄걸요? 언제든 아. 한번 다시 해보고 싶은 영상이다. 네. 전 엔비디아 시리즈.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그렇게 각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음. 그때가 한참 제가 AI 반도체 관련한 책을 쓰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왔는데 책 홍보 좀 해주세요, 수지대님. 근데 이게 참 저도 이제 반도체 비전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얘기도 많이 하고 쿠다 얘기도 하고 인공지능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말은 하지만 뭔지는 잘 몰라. 잘 모르죠. 음.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쿠다가 있어서 엔비디아 생태계는 굉장히 중요해. 뭐 HBM은 꼭 필요한 부품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왜? 모르잖아요. 설명하기 어렵죠.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짜 막 설명을 듣고 들어가지고 아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가들은 그냥 왜 필요해라고 얘기하면 끝나겠지만 우리 같은 문과나 잘 모르면은 거의 뭐 메모리 반도체의 시작부터 쭉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길어서 좀 못했지만 그 콘텐츠는 한번 봐놓으시면은 나중에 아 엔비디아 반도체를 이기가 왜 어렵겠구나 그럼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내용도 좀 어렵고 네. 그 압축을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AI 반도체 책 나온 김에 아예 그냥 책 사서 보실 필요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방송으로 만들어 버릴까 네. 괜찮을까요? 해설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PD를 새로 뽑으면 네. 한번 오. 그 반도체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시리즈물로 한번 준비를 해볼까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까지 만듭니다 제가. 볼 때까지. 좋은 말이다. 안 봤? 야, 니네 감이 안 봤어? 안 봐? 한 기자도 근데 지금 네. 영상 몇 개 올라갔잖아요. 네, 혹시 네. 기억에 남는 거? 제일 처음에 한 K푸드 어, 그때 네. 좀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떨리기도 떨렸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면 그래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그때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을 거. 네. 맞아. 그 다음에 올림픽 할 때는 그 전보다 훨씬 나았던 아, 것 같아요. 그쵸. 올림픽 되게 잘 봤어요. 네. 그때는 딱 그거 찍자마자 PD님이 오 이번에 괜찮다고 아. 말씀해 주셔가지고 PD가 촉이 있어. 저래 보여도 되게 냉정하게 얘기해. 어때 보이는데요? 저도 어때 보이는데요? 사람들 궁금하겠다. 이거 좋다. 뭐 얘기하다가 뭐 어려운데요? 알았어. 절대 감은 이제 우리 수지 그렇지. PD로. 맞아요. 자, 류 기자는 내 반대로 질문을 해볼게. 네. 이것만큼은 리마스터 안 하고 쭉 갔으면 좋겠다. 아 당연히 이퀴. 배터리 깐 거. 배터리 깐 거. 100만 가자. 혹시 리마스터 하고 싶은 거? 저는 그 벤츠 BMW 했던 거 있잖아요. 역사. 라이벌 시리즈. 네, 라이벌 역사. 네, 라이벌 시리즈를 조금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되게 비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뭔가 나오면은 아이폰이랑 갤럭시 비교하고, 뭐, 현대차 나오면 뭐랑 비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계속해서 컨텐츠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페라리랑 람보르기니랑 비교를 한다든지. 맞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네. 해보고, 또 요즘 보면은 한국 전기차 좋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네. 그러면 한국 전기차는 뭐랑 비교하면 좋을까? 뭐, 중국 전기차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무서운 분들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 그게 아니죠. 뭐 아이오닉 5N이랑 뭐 예를 들면 마칸 EV 나오면 같이 비교해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비교 시리즈. 네. 그거 괜찮겠네요. 비교 시리즈. 저는 EQE 시리즈가 되게 전기차 배터리 문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네. 어쨌든 거기에 배터리가 이제 페러시스 배터리가 들어갔다라는 거를 유지원 기자가 처음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 이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게 기자들이 뭔가 기사를 쓰고 나면은 보통 추종 기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는 그 기자들한테 딜레마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단독 기사를 썼어. 근데 남이 그냥 베껴가. 네. 근데 걔가 조회수가 훨씬 많이 나와. 그럼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그 진짜 내가 이거 내가 쓴 건데 나의 뭐가 있는데 네. 남들이 다 관심 받고 내 건 안 나오는 것도 기분이 나빠. 근데 반대로 내가 썼는데 아무도 안 베껴. 그게 더 슬퍼. 나의 단독인데 아무도 안 받으면 네. 그건 정말 그러니까 좀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리고서 그 이후에 굉장히 바이럴이 많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좀 그거를 가지고 좀 더 자극적으로 안 했잖아요. 네. 그냥 딱 어느 정도 선에서 산업 경쟁력 정도를 분석을 했었던 건데 그러면서 좀 아쉽긴 아쉬웠죠. 아 그래도 유기자 단독인데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걸 또 계기로 해서 한번 또 남준희 대표님이 한번 뜯어볼 건데 그거 좀 취재했던 기자 같이 뜯으면 좋지 않겠냐.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다시 한번 끝까지 어. 사람들한테 보여주기까지 했다라는 네. 그 연결성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권 시청자분들에게도 그런 팔로워를 계속 팔로잉을 계속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슈별로 뭐 그때 있는 이슈는 뭐 옛날 거 또 본 사람들은 더 재밌게. 일단 이번 건을 딱 정리를 해보면 일단 류 기자가 글로 단독을 썼고 그쵸. 텍스트 그 다음에 바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페라시스였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그럼 진짜 EQ에 무슨 배터리 들어있는지 한번 폐차장 가서 뜯어보자 해서 이 세 가지가 참 합이 잘 맞았던 이번 그 케이스가 아니었나. 요새 벤치 전화 잘 안 받는다면서요, 유정훈 기자 전화. 제 전화 받겠습니까? 지금 제 전화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도 지금 전화가 안 된대요. 너무 바쁠 거라서 바쁘다기보단 정신이 없겠죠, 사실. 저는 그래서 좀 마무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마무리가 어떻게 잘 될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 부분도 취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거기까지도 한번 취재를 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저 이것도 되게 궁금했는데 이건 저 뒤에 보면 뉴스를 보는 관점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이것도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08614님께서 저마다 뉴스를 보는 관점이 다르고 이게 올바른 정보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거 어떻게 구분하세요? 그리고 우리 그 얘기했던 것처럼 의견 일치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의견 일치는 보통 그 순우 선배랑 PD님이 일치가 안 나셔가지고 둘이 안 나요? 우리 또 탁골공원의 의견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의견은 다를 수밖에 근데 없죠. 결국 따라주세요. 순우 선배가. 절충안을 잘 만들어가는 네. 거지 진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저렇게 한번 제가 유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네.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취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팩트를 얘기해라라고 얘기를 많이들 원하시죠. 네.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마다 팩트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팩트인데. 그렇죠. 같은 팩트인데. 근데 그건 원래 그래요. 그 누가 이제 화를 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걸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 사람은 아 오늘 우리 사장님이 뭐 화를 냈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때려 부셨어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 때려 부셨어요는 행동이니까 좀 네. 다른데 그러니까 아 그 사람 은 원래 말투가 그래요. 그럼 이게 화를 낸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원래 건지. 스타일이 그런 건지 네. 뭐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요? 저는 일단 좀 약간 들어보는 타입이거든요. 뭔가 내가 뭐 찾아간다거나 먼저 내가 먼저 의견을 개진하기보다 저는 일단 좀 많이 들어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팩트를 찾아봐요. 근데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원래 그렇다라면은 저 사람이 평소에 얼만큼 저런 말을 많이 하는지를 찾아보고 아니면은 저게 평소에 쓰는 용어보다 훨씬 더 강도가 셌구나. 그러면 저건 욕이겠다. 이런 이제 판단하는 편인데 제가 뭐 사실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기사가 나가고 나서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취재원들이랑 이야기할 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들이 말하는 아니다라는 부분은 팩트가 아니라 뉘앙스예요. 맞아요. 팩트는 맞는데 뉘앙스가 아닐 때 보통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라는 말을 하는데 그럴 때 뭐 제가 항상 맞을 수는 없겠죠. 그럴 때 제가 뭐 팩트를 잘못 들었을 때는 보통은 이제 제 뭐
기사를 뭐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다른 방식으로 취재를 해서 보완을 한다거나 하는데 안 그럴 때는 저는 좀 약간 안 들어주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 귀를 닫는구나. 네. 아니 그 사람이 네. 팩트가 이게 맞는데 자기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쵸. 반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게 뭐 화를 냈어요. 그러면 굉장히 화를 냈다 그러면 굉장히까지는 아니지 않냐. 근데 이게 사례가 좀 구체적이면 훨씬 더 흥미로울 건데 근데 이게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지는 건 원래 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죽 어려웠으면은 그걸 재판부까지 가가지고 판사까지 가겠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저는 제가 예전에 자주 쓰던 표현인데 그러니까 저는 경제부 기자니까 네. 이게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이걸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맥락을 이렇게 쭉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자연스러운 네.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기의 의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이게 뭐가 좀 이게 얘기가 쭉 흘러가다가 뭐가 좀 이상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왜 앞뒤가 안 맞지? 그리고 왜 저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가 다르지? 라고 봤을 때 거의 그 욕심이라고 생각하다는 건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유리하게 해석을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사실관계를 따진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당사자가 아니라 그러는데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레기라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의도한 것과 결과물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버넌스 이슈 같은 경우에도 기업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회사에서 돈을 빼먹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이렇게 개편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없어요. 네. 뭐 회사의 시너지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시너지를 위해서 한다는 게 거짓말이냐?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로 시너지가 있어요. 근데 대주주가 먹는 게 더 많아. 그럼 너는 왜 그랬니? 그러면은 아니 시너지를 위해서 했다. 그럼 거기서 뭐 아니 야, 대주주가 이것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회사의 큰 방향을 중시하시는 분이지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 분 아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 대주주가 해먹으려고 한 거다. 그렇게 쓰죠. 그럼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상의 모든 일을 팩트가 뭐냐라는 절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사안을 조금 더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궁금하다면. 근데 그게 안 궁금하다. 네. 그냥 보고 욕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자기 업무하고 관련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사도 좀 여러 개를 같이 보시면서 네. 관점을 좀 다양하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팩트가 정확하고 한 가지 사실이라 그러면 여러 개를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하나만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진짜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볼 수밖에 없다. 그럼 악권을 보시면 됩니다. 악권 보면 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결론은 악권을 악권을 보시면 봐라. 됩니다. 고맙습니다. 봐주셔서 고마워요. 자 이번에는 앞으로 우리 압권이 어떻게 나갈 건지 향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 컨텐츠 특성상 그 다른 지식 채널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향후 차별화 전략이라든지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이야기를 물어보셨어요. 자 한지원 기자는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근데 저희는 압권만의 좀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뭐 수지 PD님이 편집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캐릭터를 사용한다든지 뭐 목소리만 나온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확실히 보는 재미도 다를 거라 생각하고 구독자 층도 다를 거라 생각하고 확실히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계획은 어떤 거 있어요? 향후 계획은 좀 뭐 그래도 조금 다양한 주제를 찾는다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매주 주간회의해서 찾는 것처럼 뭐 커뮤니티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SNS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SNS 통해서 이제 젊은 층이 좀 요즘 생각하는 인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주제를 좀 많이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향후 계획 뭐 차별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 기자는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제가 아는 건 결국엔 바퀴 달린 것들인데 그렇지.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나는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잘 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되게 재미가 없었나 봐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지금 다시 예전 걸 보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뭐냐면 저희 이제 뮤빌리티라고 하는 어쨌든 지금 코너 속의 코너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모빌리티, 자동차 이런 이야기를 조금은 재밌게 풀고 싶은데 저는 그냥 생짜 유튜버들처럼 마냥 재밌고 어그로만 끌고 이런 것보다 진짜 팩트 그리고 진짜로 좀 깊이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좀 재미와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1년 6개월째 계속 하고 있는데 답을 잘 못 찾겠어요 사실은. 이거를 좀 가볍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무거우면서 적당히 재밌으면서 좀 이슈를 같이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뭐 포맷도 포맷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 권 팀장님 마지막으로 할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우리 영상의 타겟층을 좀 다양화시키고 싶은 게 저의 꿈이긴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식 콘텐츠들 보면은 남성분들이 대부분이고 5, 60대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특성이 있는데 좀 몇몇 특정 그 지식 콘텐츠의 경우에는 되게 젊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내가 만든 콘텐츠가 2040 여성분들에게 좀 소구될 수 있는, 왜냐면 우리가 남성 비중이 너무 높아. 남성 비중 92%. 와. 이거 지속 가능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성별의 분들이 좀 즐길 수 있고 네. 다양한 연령대. 그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연령대는 우리는 아무래도 높은 나이대는 꽤 있으니 젊은 나이대 분들을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게 앞으로의 좀 계획이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방안은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콘텐츠가 갖고 있는 되게 커다란 딜레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명 콘텐츠를 만들려면 수많은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사실 우리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근데 보시는 분들이 그 비용,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반감이 너무 커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사실 우리는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돈을 어떻게든 벌긴 벌어야 이게 유지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 어쩌면 광고에 대한 고민이긴 한데 사실 제가 그 아들하고 같이 보는 콘텐츠 가운데 뭐 관아라든지 야코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너덜트라든지 이런 걸 보면 콘텐츠 자체가 광고인데 이 광고가 재밌어요. 아, 너덜트는 그런 거 정말 잘하죠. 그래서 우리 콘텐츠도 지식 콘텐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요즘에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광고지만 정보가 되고 정보지만 광고여서 보는 사람도 반가먹고 하는 사람도 재밌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은 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저도 사실 그 차별화가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하던 일이 네. 이렇게 남들한테 얘기 듣고 얘기 전하는 건데, 그럼 굉장히 많은 판단들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취재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그거를 잘 전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서 저희 뭐 유종 기자나 저나 이렇게 레가시 미디어에서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업은 결국은 이제 정보를, 세상에 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하는 사람과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생태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은 그럼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거고, 이조 기자 얘기대로 이거는 저희는 무슨 뭐 기자로서의 사명감으로 뭐 그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뭐 세상의 악을 처단하고 뭐 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그런 일들을 모든 기자가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네 월급쟁이 기자 아니냐? 네, 맞습니다. 월급쟁이 기자 맞고요. 저희도 뭐 밥벌이 하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 일을 하고서 돈을 버는 겁니다. 네. 차 만드는 사람은 차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은행에 뭐 대출해 주는 사람은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벌고, 저희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자동차를 잘 만들어야 돼요. 네. 은행 대출해 주는 사람들도 신용평가를 잘해서 돈 떠먹히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좋은 주제가 무엇일 것이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가 결국은 본질적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실험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긴 것도 해보고 짧은 것도 해보고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안 나가보기도 하고, 진짜 웃기는 딜레마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양한 장면을 보면은 네. 좋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실제로 저희가 현장 콘텐츠를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했을 때 성공한 적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제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미국 갔다 오고 심지어 어디 미국을 갔다 오고. 오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럼 결국은 사람들이 안 봐주면은 저희의 콘텐츠의 값어치도 떨어지고 저희의 밥벌이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가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제로투 댄스 추고 막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 봐야 어차피 안 봐주실 맞아요. 거잖아. 어차피 안 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할 거예요. 어떤 얘기들을 해야 더 많은 문제로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면은 어떻게 저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이 될 거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과거의 환경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시청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아졌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으로 인해서 광고를 싫어하는 이유가 자본으로 인해서 콘텐츠가 왜곡되는 것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건데 반대로 이게 시청자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는 시청자에 의해서 콘텐츠가 왜곡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어그로 끌기 위해서 뭐 진짜 특정하게 뭐 중국 나쁜 놈 이렇게 하고 하면 많이 조회수 많이 나오는 거 알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저희한테도 그렇고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렇고 지속 가능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네. 계속적으로 그런 고민을 할 거고 아까 뭐 얘기하는데 뭐 광고가 됐던 이걸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은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돈은 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오히려 자본에 의해서 왜곡을 안 받으려면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할 거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시청자들을 속이거나 왜곡한다? 여러분이 없으면 그냥 망해요. 그러니까 광고주는 네. 있으면 고마운 건데 없으면 딴 사람 찾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시청자는 없으면 딴 데 가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네. 그러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희도 있고 저희가 시청을 할 때도 있어요. 다른 콘텐츠를 시청을 했을 때 아 이게 뭔가 좀 왜곡되거나 그렇진 않을까라는 고민들 그 SNS를 통해서 나오는 수많은 가짜 뉴스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네. 그런 고민들이 계속적으로 압권 채널에는 담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뭐 그런 얘기들을 시청자분들과 많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뭔가 광고나 협찬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경품을 드린다거나 그런 거 더 많이 하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저희도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지만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또 가능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품 이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시간이 되고 공간이 된다 그러면 만나서 또 얘기를 한다거나 뭔가 만드는 사람도 재밌고 보시는 분들도 재밌고 만드는 사람한테도 이익이 되고 보는 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할 거고 계속적으로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실험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 봐봐요, 잘한다. 말 시작하면 1시간 금방이라니까. 저희 그래서 회의가 맨날 2-3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 그 압권이 개설한 지 거의 한 9개월, 10개월 만에 여러분 덕분에 1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우리 Q&A 시간 저는 상당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10만까지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고민과 그다음에 더 많은 내용들 그리고 더 많은 취재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꽉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희의 마음을 꽉꽉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